지난주에 보면은 일단은 빅테크 순매도가 있었다라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바이오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다. 네. 바이오 주식이 세 종목이나 새로 들어왔어요. 아, 예. 그래서 파이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ETF, 그리고 노디스크라고 당뇨 비만 치료제로 한 2억 8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500만 불 매수되면서 탑 12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빅테크 종목들을 매도를 하셨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더 나오면 저게 이제 잘못해서 12월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예상하기보다는 그냥 대응하는 게 낫겠다. 데이바랩의 케빈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침에 내내 그 한국 주식 얘기 많이 했는데 뉴욕 주식 얘기 좀 해주셔야죠. 저번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네. 개인 네. 고객 예. 미국 주식 투자한 거 좋습니다. 다 보고서 글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예.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일단은 빅테크 순매도가 있었다라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바이오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다. 네.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 순매수 쪽에서 쭉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이 세 종목이나 새로 들어왔어요. 아, 예. 그래서 파이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ETF, 그리고 노디스크라고 당뇨 비만 치료제로 한 2억 8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500만 불 매수되면서 탑 12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조금 포커스가 됐나 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눈에 확 띄고요. 그리고 네. 아이온큐라고 이제 예전에 미주사 나오셨던 신승우 대표가 얘기하는 그 종목이 지금 4등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저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조 한 2조까지 좀 안 되는 시가총액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시가총액의 30% 정도예요. 네. 거의 한국인의 주식의 예. 느낌인 예.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숏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매수 매도 전체 금액을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매도가 훨씬 많아요. 네. 매수보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빅테크 종목들을 매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피테킹인가요? 프로피테킹이죠. 예,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네. 1, 2, 3, 4 써놓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누적으로 가지고 네.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네. 1등이 테슬라예요. 보유 지분이 우리가 106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106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106억 불. 예. 네, 106억 불을 가지고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2등이 애플 네. 50억 불. 네. 그다음에 3등이 엔비디아.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저희가 이제 순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네. 전부 다 우리나라 개인들이 누적으로도 제일 많이 가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1등, 2등 애플, 3등이 엔비디아, 4등이 TQQQ, 5등이 마이크로소프트, 6등이 알파벳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등이 또 다이렉션, 그다음에 반도체 롱 ETF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 종목들은 저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매도 당연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 빅테크 종목들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가분들은 빅테크에 굉장히 집중돼 있긴 하네요. 그럼요. 예, 1등서부터 쭉 돼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일 코어로 보실 거는 결국은 PPI가 나오고서 분명히 올렸는데 CPI 나와서 못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PPI 나와서 당연히 다시 다 쫙 올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월러스랑 또 얘기를 또 쭉 해가지고 밑으로 네. 쫙 빼버렸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은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러셀이랑 나스닥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별로 이제 시장에서 코멘트가 안 나오는데 차트로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이 러셀이고 주황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은 올라가고 주황색은 내려가죠. 그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도 화요일 날 시작하면서도 보시면은 노란색은 올라가고 주황색은 내려가죠. 네. 그러면 나스닥은 내려가고 러셀은 올라가고 이건 뭐냐? 예. 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예.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개인들이 매매한 빅테크 매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지금 1번, 2번, 3번 부분 보시면은 러셀이나 나스닥이나 같이 움직여요.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제 네. 스케일 차이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저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건 되게 이색적이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결국 빅테크의 매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앞에 부분들 서학개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걸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들이 좀 잘 못하나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구나. 뉴스에도 예. 굉장히 민감하고 금리 쪽으로도 빨리 갔다가 또 TMF도 갑자기 막 팔았다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큰 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빅테크를 팔아서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쪽에 있는 ETF로 주식도 또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은행주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대로 딱 보면은 이제 뭐 페드 인사들이 말해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상으로 딱 보면 저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는 시간부터 확 꺾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4.6 보이면서 깜짝 놀랐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인사의 코멘트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네, 3.6이 4.6이니까 너무 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올라가는 거는 5.5, 뭐 아니 5.25 한 번 더해서 아니면 뭐 5.5까지 간다고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까지 갈 수는 가던 안 가던 옐런은 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못 간다 그랬기 때문에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이 저는 오히려 얼마나 이걸 오래 끌고 갈 수 있냐 인하하는 폭들을 내리지 않고 그 부분이 더 포커스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페드 인사들의 말은 조금 뭐 여러 명이 얘기했으니까 드문드문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 한 방에 발표할 때 내렸고 옐런은 장 끝나고 얘기한 끝나고 거죠. 얘기한 거고요. 예. 옐런의 언급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옐런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펄보단.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일단 누가 더 잘 맞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옐런은 그래도 약간은 선제적인 의사결정과 선제적인 이제 얘기들을 좀 하는 반면에 파월은 이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계속하는 거니까 선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동행지표인 거죠. 그리고 또 자리가 자리니까. 근데 뭐 옐런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근데 뭐 어쨌든 선행 지표가 됐든 후행 지표가 됐든 동행 지표가 됐든 어쨌든 뭐 그 자리에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줄 것 같다. 저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BOJ 우에다 신임 이제 총재 나와서 얘기를 했죠. 이제 지금 G20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장들 모여서 이제 워싱턴에서 얘기하는 데서 결국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양적 완화 나는 계속한다. 네. 그 YCC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노코멘트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태로 되면서 예화가 당연히 약세가 됐죠. 그래서 저기 빨간색이 보이시는 게 예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예화가 혼자서 쫙 내려갔죠. 나머지 통화 대비해서. 네, 네. 그래서 예화가 약세가 됐다. 그래서 이 예화 약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한번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비축유 안산 이제 우리 안 채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빠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오펙이 감산해가지고 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비축유 다시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정색 보시면은 2번 색깔 칠했는 거 보시면은 보충유 산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딱 움직이는 시기들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금리는 하락을 하고 주가는 그러니까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모양을 딱 보이실 수가 있어요. 2번 부분이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이때가 뭐야라고 보시면은 CPI 발표된 날이에요. 그래서 CPI가 낮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금리는 그럼 내려가겠네. 그러면 달러 약세로 털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근데 이날 이상하게 주가가 못 올랐어요. 코멘트들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근데 PPI가 그 목요일 날 나오면서 이제 수요일 날 있었던 CPI 나왔던 거랑 PPI 나온 거랑 두 개가 겹쳐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몰면서 시장을 돌렸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확 내려가고 그다음에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있어서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돼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장이 절절절 밀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나나 아니면 기타 통화들 전부 다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그렇네요. 네. 물가 쪽 데이터도 좀 헷갈리게 방향성이 네, 섞이는 두 것 개가 같아요. 막 섞이면서 나오고 네.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떤 이제 변곡점 근처에는 와 있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는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안 떨어질 거냐 둘로 나뉘고 거기다 IMF에서는 이제 완전 저금리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리포트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이제 IMF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에다는 나와서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가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IMF는 결국은. 근데 이제 우에다나 이런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페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각 연준마다 이코노미스트를 다 고용해 있을 거 아니에요. 뉴욕 뭐 각 주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와 경제 학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저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되게 이제 저희가 되게 쉽게 이제 뭐 페드 의장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다 나름 엄청나게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들 다 데리고 듣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를지 인플레이션이 내릴지에 대해서 분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예상하기보다는 그냥 대응하는 게 낫겠다. 특히 요즘처럼 변곡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서는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죽을 것 같아. 라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영역으로 좀 바꾸는 시기로 바꾸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종목별로 보시면은 결국 테슬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또 차값 내린다고 마진 줄어든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되니까 이제 이슈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우리의 최애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의 네.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최근 얼마 한 부동의 네, 1등이잖아요. 부동의 1등이에요. 네. 2등하고도 차이 많아요. 애플하고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부동의 1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빅테크는 팔아도 테슬라는 안 팝니다. 네, 테슬라는 매수예요. 테슬라는 순매수예요. 아. 네, 테슬라는 순매수예요. 좀 그래서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예. 빠졌다고 해서 이제 줍줍 또 들어오는 거죠. 이제 네, 저가 매수 네, 들어온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그럼 테슬라 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빅테크는 좀 매도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뭐 이렇게 한국 금통위 이런 얘기들은 다 앞에서 너무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네. 밑에 있는 이 차트 하나 보시면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만 꺼내온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네.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네. 보시면은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그러니까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별 3개짜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 색깔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하게 찍히잖아요. 네. 별 3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investing.com 뭐 이코노믹 칼렌다 네. 이런 데서 예.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네. 별 3개, 예. 중간 중요한 걸 별 2개, 그리고 별 하나짜리들까지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별 하나짜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색깔 칠해서 카피해 오는 이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네. 없어서 밑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제가 따로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았던 기대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팩트는 굉장히 컸다라고 아니, 보시면 예, 되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까 원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심리들이 막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컨센서스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상황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3.6이었다가 저 환호했던 3월 달이었는데 저거 나오고 나서 그런데 이번에 4.6 돼서 환호가 확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는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네. 넘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연준도 연준끼리도 헷갈리고 투자자도 투자자들끼리 또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컨센서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뭐 로스컷을 해야 되면 빨리 로스컷을 하고 아니면은 추가로 따라 사고 싶어야 되는 상황으로 돌 때는 빨리 따라 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가가 좀 오른 게 영향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인플레이션은. 네. 인플레이션 쪽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네. 거죠.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의록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거랑 그다음에 은행 부분 안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를 균형을 맞추면서 자기네가 선택을 한다. 그다음에 은행 문제 때문에 정책 금리 고점을 낮추긴 낮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준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건데 이것도 마이너스로 CPI 나왔을 때 마이너스로 만든 요인이 얘거든요. CPI 나와서 올렸었는데 결국 회의록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연준에 있는 경제학자들 저기서 이게 200명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200명의 연준학자들 경제학자가 200명이래요.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와 200명이 얘기를 해서 코멘트 올라온 게 연말에 가서는 침체 올 거고 그게 2년 간다고 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시장을 받아들였을 때 저기를 내렸는데 PPI 올라오면서 확 올렸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에서도 인상 쪽이 조금 더 네. 올라간 걸로. 네, 지금 이제 페드와치 나오는데,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주랑 지지난주 두 개인데요. 네. 지지난주 거랑 지난주랑 왔다 갔다 해서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왔다 완전 갔다. 오른쪽으로 갔네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제가 맨 왼쪽에 색깔 칠해 왔다 그랬잖아요. 네. 5.25가 한 칸이 늘어나서 색깔이 늘어나죠.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네. 그러면 결국은 한 칸씩 늘어나서 스테이 롱거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저 노란과 파란 거의 차이가 뭐라 그러셨죠? 아, 그냥 왔다 갔다 보여지게 하려고 예, 왔다 갔다 한 예, 거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5.25가 한 칸이 늘어나서 한 칸이 더 밑으로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는 5짜리가 줄어들고 4.75가 또 한 칸이 늘어나고 하면서 점점점 밑으로 가면서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스테이 롱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조금 반영된다.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뒷부분 특히 2014년도 7월하고 9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안 변해 있죠. 나머지는 밑으로 한 칸씩 내려오고 있는데 안 그렇네요. 변하거든요. 네. 네, 왔다 갔다 보시면은 뭐 이쪽 확률로 보셔도 되지만 왔다 갔다 보시면 아 이게 아래쪽으로 계속 스테이 온거 곧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태를 한 분기를 지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년짜리 금리 다시 4% 이상으로 올라왔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부분을 7월이었는데 지난주는 지금은 9월로 미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더 나오면 저게 이제 잘못해서 12월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다 보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체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페드의 입장에서는 금리할 이유는 별로 인하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카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미리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주가 오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에서도 보면 약간씩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난주랑 가장 큰 차이는 3.5가 끝부분인데 그 3.5 쪽으로 12월 달에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똑같이 제일 지금 현재 확률은 3.25예요. 내년 12월. 근데 그게 3.5 쪽이 자꾸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넘어가면 조금 불편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주나 이제 뭐 이머징 마켓한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건 내년 말이죠? 내년 말입니다. 네, 네. 그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천 행사 가격 있었는데 근처로 아예 안 가면서 그냥 만기되고 없어져서 꽝이 됐습니다. 그냥 예. 네. 3천 많이 샀던 건 4천 풋은 아 그렇네요. 네, 꽝이 됐고 이번 주도 또 만기에도 4천 풋을 다시 한번 또 샀습니다. 다들. 네. 4천 네. 풋을 또 다 같이 샀고요. 근데 지난주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위도 샀어요. 4,200도. 위도 사고 4,200, 4,250 두 개인데 그 지난번에 제로디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4,200 이상에서 끝나면 수익 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4,200은 사고 4,250은 팔고 그래서 미결제 약정으로 봐서는 두 개가 비슷한 상태. 그래서 4,200 이상에서 끝날 확률에 베팅을 한 사람도 되게 많다. 그에 반해서 이 4,000풋 같은 경우는 3시그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낮은 쪽에다가 베팅하는 로또 같이 베팅한 상태여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로또로 된 거는 대부분은 당첨이 안 되고요. 그리고 로또 당첨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당첨이 됐을 땐 대박이니까 예. 그래서 사는 거지 이걸로 뭔가 절로 가서 뭔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꼭 해지다 자동차 보험처럼 네. 사고 났을 때 막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꼭 행사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볼이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볼러틸리티가.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테크니컬 차트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일단 텀 스트럭처 얘기도 네, 하고 네, 이제 네. 테크니컬로 예, 보시죠. 죄송합니다. 뭐. 예. 그러니까 텀 스트럭처 같은 경우 이게 변동성 떨어진 거거든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다 떨어졌고 예. 12월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졌죠.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게 만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6, 9, 12 이건 내년 3월이에요. 네. 그럼 내년 3월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6월물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떨어지는 날이 언젠가면 CPI 나온 날이에요. 결국은 CPI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게 CPI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CPI 나올 때마다 난리 쳤잖아요. 근데 네. 지난 몇 달 전에 CPI 가지고 난리 칠 때랑 이번 주 CPI랑 다르죠. 생각해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져서 시장의 변동성도 완전 달라요. 맞아요.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지난주랑 유사하게 시장은 이제부터 크게 안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CPI 가지고도 안 움직였고 잡데이터 나올 때도 많이 안 움직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만 지금 포커스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날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종가 대비 종가로 봤을 때는 크게 못 움직이겠는 거죠. 아래로도 위도 아니고 위로도. 아래도 다.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숫자지만 저게 네, 설문조사인데다가 맞습니다. 워낙 저게 변동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갔다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박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저기서 주는 이제 어떤 내재하고 있는 내용은 보통 지금 저런 형태의 변동성 커브가 생겨 있을 때는 이벤트가 잘 안 생겨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락은 없다는 거죠. 변수가 나와도 네. 갑자기 오늘 나쁜 변수가 나와서 팍 빠졌어도 그 다음날 조금 좋은 변수 나면 다시 올리고. 근데 그거는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뭐 각종 나쁜 뉴스가 세 가지 정도의 나쁜 뉴스가 결국 시장을 흔들지 못했다. 그게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상당한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알았어. 알았어. 나 아는 얘기야. 나도 아는 얘기야. 알아. 나도 아는 얘기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5개거든요. 매번 보여드리는 네. 확대해서 오시면 지금 보시면 옆으로 쭉 갔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녹색 선이 피보나치로 해서 이제 조정 거치는 레벨이라고 해놓은 레벨인데 이 레벨이 되게 중요하게끔 계속 조정을 이제 받거나 뚫리거나 말거나 하는. 그게 얼마인가요? 4,100인가요? 4,000 아니 13,000 이거는 지금 나스닥이라서 나스닥. 예. 13,000대 레벨이라고 13,000 보시면 나스닥 13,000대 나스닥 100짜리. 근처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100으로 예. 13,000 레벨 예. 선물이랑 예. 연계해서 네.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TQQQ도 대부분 다 이런 네. 것들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변동성들은 이렇게 밑에서처럼 완전히 밑으로 빠져버렸고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파란색 선이 단기한 이동평균 선인데 그걸 뚫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을 뚫고 내려갔는데 전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CPI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CPI 나온 날 저게 뚫리고 아침에 좋게 나왔는데 FOMC 회의록 나오면서 밑으로 뚫린 다음에는 줄줄줄 밀렸어야 돼요. 근데 줄줄줄 안 밀리고 그 다음날 PPI 나오면서 반등을 바로 올려서 녹색 선으로 딱 그렇네요. 그린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가 나왔다가 그 다음 날짜로 이거 아니야으로 다시 위로 쏴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레벨에서 왔다 갔다 이제 오래 할 것이다. 공방전을 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올라가면 팔 거고 내려가면 살 거다라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확 떨어진 거죠. 그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변동성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라고 예. 얘기하셨을 때가 그런 느낌으로 빠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CPI 막 중계하고 그럴 때 CPI 0.1 틀리면요. 나스닥이 2% 움직이더라고요. 네. 0.1당 2%. 그때 아주 공식이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전혀 0.1 움직이면 0.1이나 움직이나요, 이제. 네. 이제는 그 위아래도 흔들리는 상태도 반대로도 해석을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MACD 요 부분을 제가 확대시킨 부분인데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 분위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테크니컬리는. 근데 저게 차트 보시는 분들은 저거 보면 오른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차트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무조건 오르는 차트예요. 네. 차트 저 차트는 모양만 보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으로 오르는 차트를 그릴 때 저런 거 네, 그리긴 그래서 하는데. 차트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오르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과매수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확 뚫리면서 밑으로 확 하면서 이제 진짜 침체가 와서 막 100포인트, 10%막 이렇게 빠지는 장은 쉽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옵션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도 6월 달까지는. 네. 그럼 이제 6월 달까지 가면서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더 하면은 다시 12월물이나 이러면서는 문제가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6월까지라 하면 6월 중순. 6월 중순 이제 뭐 만기일 날 세 번째 주 정도 만기까지 아직까지 두달 꽤 두 달 남았죠. 남았나요? 2달 동안은 많이 안 움직일 거다. 많이 안 움직일 거다. 폭락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녹색 차트가 그러니까 인트라데이로 그러니까 장중 차트로 했을 때 밑으로 이 파란색이 이제 내재 변동성인데 내재 변동성 빠지는 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좀 많이 빠지네요. 엄청 빠진 거예요. 주가로 보시면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걸로밖에 안 보이시죠. 이 지금 녹색이 지난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밑으로 변동성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이때부터 지금 13일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요만큼 2주간 지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약간은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하면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테크니컬이 봤을 저런 때는. 분위기로 가면은 좀 내려가면 사는 세력이 있기는 있겠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점 같으니까 지금 사긴 좀 찝찝하더라도 근데 빠지면 이제 사겠다. 빠지면 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빅테크를 줄이고 바이오 주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컨슈머 네. 이제 프로덕트들로 넘어가는 모습을 이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제 계속 보면은 특히 매매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핫하고 뉴스가 딱딱 나올 때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학개미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마트 머니가 운용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